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역시 핵심적인 이유는 유동성 여건이 좋다. 유동성. 역시 미국에서도 신용 팽창의 분위기는 확실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원래 지금 상업은행들이 현금을 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현금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경영을 함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 이어서 이제 중국의 유동성 얘기도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팽창 기조입니다. 네. 글로벌 어떤 나라들 대비해서 지금 중국은 금리가 낮아요. 중국의 특징은 그 돈이 부동산으로 안 간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부동산 대출이 2022년 이후로 더 이상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대출이 통제된 가운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산업으로, 제조업으로,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풀려도 증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저희 판단으로 어쨌든 뭐 금은 뭐 인플레 해지든 또는 중앙은행의 어떤 보유량 확대든 이런 이슈로 인해서 계속 강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달 시작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11월입니다. 월간 투자 전략 박희찬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진짜 연말 분위기가 좀 나요. 네. 네,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네. 캐롤도 여기저기서 좀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연말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연말로 오면서도 시장 분위기가 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지난달 10월도 특히나 좋았던 한 달이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할까요? 예, 일단은 뭐 에브리띵 랠리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네. 뭐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역시 핵심적인 이유는 유동성 여건이 좋다. 유동성. 예, 네. 뭐 최근에 이제 연준의 금리나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또 뭐 시장을 더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전부터 사실 유동성 여건은 되게 좋았어요. 이미 이제 2024년도 까지 집계된 데이터만 보더라도 전 세계 신용 팽창이 팬데믹 때 그때 이제 유동성 엄청 풀었잖아요. 네. 그때 수준으로 이미 올라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금리를 올리고 뭐 이렇게 했었지만 네. 사실 회수된 게 얼마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금리 인하가 재개가 됐습니다. 올해 보면은 전 세계가 금리 인하를 했어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네. 그리고 이제 연준이 또 9월 달부터 다시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10월에도 재개하는 내렸죠. 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약간의 시차 효과가 있으니까 25년 신용 팽창의 규모는 더 클 것이고 26년도도 더 커진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지금 유동성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여건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크게 봤을 때 뭐 시장에 오르는 이유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유동성이 많이 풀리거나 혹은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거나라는 부분일 텐데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시장은 전 자산군에서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네. 거고 저희가 이제 주로 보고 있는 시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미국 국한에서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네, 그 신용 팽창에서 역시 달러 자산이 되게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달러 자체가 많이 풀리는 것이 중요한데 역시 미국에서도 신용 팽창의 분위기는 확실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지금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네. 대출은 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풀리는 게 더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상업은행들이 현금을 꽤 갖고 있었어요. 저 오른쪽 차트가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현금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주고 이런 여건들이 어쨌든 대출을 좀 더 늘리고 함에 있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경영을 함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해서 미국장도 뭐 여러 가지 버블에 대한 논란이든지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판단이든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고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저희가 미국과 함께 미국 외 시장으로의 분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좀 볼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앞서서 유동성 얘기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어서 이제 중국의 유동성 얘기도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팽창 기조입니다. 네. 일단은 다른 글로벌 어떤 나라들 대비해서 지금 중국은 금리가 낮아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1%대, 네. 1.8%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을 정도로 금리가 낮은 상황이고요. 한국이 거의 뭐 3% 가까우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여건 하에서 이제 대출이 팽창을 하는데 중국의 특징은 그 돈이 부동산으로 안 간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나라는 대출이 팽창하면서 부동산으로 다
중국으로 다 돈이 가요. 그렇죠.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네. 있고요. 근데 중국은 여기 이제 준비한 차트 이제 왼쪽을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대출이 2022년 이후로 더 이상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부동산 대출이 통제된 가운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산업으로, 제조업으로,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풀려도 이 증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올해 증시를 보면은 네. 사실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더 개선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익이 제자리에 멈춘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장세가 지금 명확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저희 판단으로는 PER 뭐 현재 13배 수준에서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 여전히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저희가 계속 강조해 왔던 대로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네, 그리고 이제 뭐 공급 조정에 따른 배터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 계속 그런 쪽으로 계속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돈의 방향 자체가 중국은 자산시장, 이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조금 더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네. 풀려있는 돈 대비해서 놓고 본다면 아직은 여력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중국장, 미국장 이야기했습니다만 그쪽만 올랐던 게 아니에요. 네. 올해는 뭐 앞서도 이제 전반적인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네. 다 같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올해도 거의 20% 가까운 네. 예, 주가 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뭐 좀 더 올라기도 했고요. 근데 미국의 그 정도 성과가 그렇게 지금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엄청 돋보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네. 사실 예, 지금 뭐 국가 단위로 봤을 때 30% 이상의 주가 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 되게 많아요. 이미. 그러네요. 예, 그리고 뭐 가장 대표가 한국 지금 80%대. 코리아가 예. 제일 왼쪽에 제일 뻗어 있는 선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옆에 뭐 50%대, 40%대 이런 국가들, 30%대 후반의 국가들도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주가가 많이 오르는 국가가 네. 많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제 여기 써놨습니다만 정말 예외적인 주식시장 그러게요. 입장에서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국가 지수가 많이 올라서 오름의 폭이 굉장히 컸고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외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주식시장만 올라서 예외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저희가 주식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이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보는 금도 네. 위험자산이 오름과 함께 또 올랐단 말이죠. 이건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는 결국 유동성이지 않느냐. 돈이 많이 풀려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금은 미국 주식하고는 반대로 가는 속성이 그러니까요. 강해요. 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주식이 좀 쉴 때 금이 이제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안전자산이다 뭐 이렇게 네네. 좀 인식을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긴 한데, 예,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금값도 같이 가고 같이 세고, 예, 미국 주식도 같이 세고 네. 이런 이제 예외적인 마찬가지로 이제 예외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고요. 저희 판단으로는 어쨌든 뭐 금은 뭐 인플레 해지든 또는 중앙은행의 어떤 보유량 확대든 이런 이슈로 인해서 계속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조정이 있긴 했거든요. 사실 그 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었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조정 뭐 약간 진행되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인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재들이 네. 금을 포함한 원자재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라고 할까요? 많은데 다 같이 센 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아까도 잠깐 에브리띵 랠리 얘기했지만 네네. 사실 대표적인 어떤 우리 투자 자산군 중에 하나가 원유인데 그렇죠. 원유는 오르고 있지 않아요. 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제 차트 보시면 네. 원자재를 갖다가 이제 세 개 분류로 해놓은 건데요. 산업금속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강세입니다. 네. 구리가 대표적인 것이고 뭐 이거 다 이제 데이터 센터 뭐 증설하는데 그렇죠. 뭐 다 필요하다 이런 거거든요. 다. 예, 근데 보시면은 에너지 가격은 낮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왜냐하면 이 다양한 원자재 중에서 인플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네. 예, 근데 이 에너지 가격이 통제돼 있다라는 것은 인플레가 그만큼 이제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앞으로 관세 영향이 나타나면서 더 오를 것이다라고 그렇죠. 걱정은 하고 있는데 네.
에너지 부분은 일단은 그런 쪽을 갖다가 완화시켜주는,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상황이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유동성 여전히 많이 풀려 있고, 인플레는 일단 에너지 단에서는 조금 통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유동성에 의한, 돈의 힘에 의한 전반적인 자산군의 상승의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근데 저희는 사실 내년 상반기에 좀 걱정은 하고 있어요. 관세 영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저희 주식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뭐 역시 빼놓을 수는 없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략 그대로 유지합니다. 일단은 AI를 계속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인플레 해지 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미해서 분산을 많이 하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에 부합하는 시장의 흐름이 지금 현재 실제로 나타나고는 있고요. 저기 이제 차트 준비한 차트의 왼쪽에 막대 그래프들을 보시면 중간에 MSCI US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미국 시장 전체거든요. 이것보다 수익률이 높은 게 이제 아웃퍼폼 섹터인 것인데 보시면은 이제 IT,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산업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다 AI 또는 AI 인프라들입니다. 그러네요. 예, 다 그러니까 AI가 주도하는 장세가 명확한 거예요, 미국은요. 네, 근데 약간 이제 소규모의 테마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 조금 다른 게 확인되는 게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하반기에는 제가 이제 ETF 이름들을 적어놨는데요. 네. 예, REMX 히토리우입니다. 그다음에 URA는 우라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이 AI ETF를 압도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네. 바로 이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원자재 테마들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 해지 전략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다만 AI 대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좀 수익률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만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렇죠. 오르내림의 폭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AI는 훨씬 더 안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여전히 AI가 중심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원자재 관련된 인플레 해지 이런 전략들은 옆에서 이제 추가시켜주는 어떤 네, 분산 네. 전략의 대안으로서 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트를 그렇게 좀 구성해서 가야겠다라는 부분이네요.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 AI 관련된 쪽에 대한 이 집중은 여전히 이어가되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원자재 관련주 그 안에서 특히 전략광물 쪽으로 네.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주셨고 사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쭉 펼쳐놓고 보면 AI 관련된 것들이 거의 주도해가고 있는 장세이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이 안에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지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AI와 AI 인프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네. 그 다음에 또는 원전, 뭐 이런 네. 것들의 이제 주가가 상당히 이제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10%대 위로 쑥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하이닉스 플러스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합쳐서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30%대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지금 좀 있으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기존 주도주가 사람들이 이제 조방원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조선, 방산, 원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플러스 전력기기까지 있는 네.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원전과 전력기기는 AI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이고, 조선, 방산은 이제 좀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합니다만 기존의 주도 섹터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실적 모멘텀이 좋아서 저희는 이렇게 계속 섞어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계속 주가만 오른다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시장을 주도해가고 있는 요 섹터군들이 어찌 보면 이익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는 쪽이라서 네. 여전히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이제 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이외에 또 전략 관점에서 이야기하실 만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앞서 사실 말씀드렸는데 비슷해요. 여전히 이제 중국도 기술주 중심의 IT, AI, 바이오 그리고 이제 소재 중에서도 이제 배터리 이런 쪽이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제가 뭐 그 원자재 네, 네. 관련된 테마가 강하다. 특히 이제 금속
그렇죠. 에너지, 원유 이런 쪽이 아니라 금속 이런 쪽이 이제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히토류, 우라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관세 협상 과정에서 히토류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그렇죠. 예. 결국 최근에 뭐 둘이서 이제 합의해가지고 좀 시간은 연장했습니다만 그 시간 동안 결국 미국은 또 이제 히토류 개발하고 막 그런 작업들을 할 가능성이 네. 높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원 국가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마켓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자원 국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실제로 좀 관심을 가져왔거나 앞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져가야 될 예, 그 대표적인 어떤 국가로서 브라질과 호주를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브라질은 뭐 브라질 국채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많이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드려왔는데 네. 어쨌든 자원국으로서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환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호주도 대표적인 자원국가입니다. 네. 근데 사실 브라질하고 완전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브라질은 재정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호주는 트리플 A 등급을 갖고 네. 있는 나라입니다. 탄탄한 예. 나라죠. 네, 근데 국채 금리는 미국보다 더 높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채권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좋기도 하거니와 통화 가치가 절상되면 당연히 이제 수익은 더 날 수 있는 네, 그런 네.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또 미국이 뭐 호주의 히토류 기업들하고 또 뭐 제휴하고 네. 투자를 하고 이런 뉴스들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 국가의 어떤 가치도 조금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이제 호주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 인플레이트 관점에서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 관련된 ETF에 대한 관심 이야기 드렸고 이제 더해서 요 자원이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국가로 브라질 그리고 호주까지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 종합적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요 ETF 전략에는 어떻게 녹이실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는 세트는 이번에 동일합니다. 아, 예, 네네. 바뀌는 게 없고요. 사실 워낙 펼쳐놨었어요. 맞습니다. 네, 예, 네. 저희가 분산 계속 강조드리면서 많이 펼쳐놓은 상황이고 일단 근래에는 중국 바이오가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예, 지난 상반기부터 7월 달까지 사실 너무 달리기도 했고 네. 예, 그러면서 약간 조정 받았지만 뭐 그렇다고 뺄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AI와 여러 가지 인플레 해지 전략들, 그 다음에 중국의 기술주들과 골드 이런 것들로 네. 이제 잘 펼쳐 놓으시면 예, 계속해서 예, 괜찮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뭐 시장의 흐름 자체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천 ETF 포트폴리오 역시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도 좋은 성과 기대하면서 저희 12월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박희찬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